박수를 박수 안 치기로 했잖아요. 시작하는 아트라디오 오늘 6회째입니다. 6회째 시험 방송을 오늘의 타이틀로 6회째 시험 방송 정하기로 했고요. 오늘 그동안 안 보셨던 박 PD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공지능 안 해가지고 삐져서 그런 거였어요? 아 너무 소심해, 너무 소심해. 인공지능을 계속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제로 안 다뤘더니 그동안 인공지능 우리가 좀 무식해서 어떻게 다뤄 그거를? 그리고 아. 인공지능 할 만한 사람 있으면은 좀 초대해 와요. 초대해. 몇 주- 상해에도 뭐 했는데? 몇 주를 저희한테 M50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M50. M50이 뭐예요? M50이라고 하는 네. 그 미술관이 있어요, 상해. 아 미술관. 뭐야 영화 뭐 어떤 미술관이에요? 겁나 큰. 거기 다 대리의 커. 미술관? 거기 기본적으로 다 커. 네. 방직 공장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갤러리로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아. M50은 뭐 미술관보다는 지역이 M50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그 그럼 안 돼가. 그럴게요. 손님 그 줄여주세요. 줄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상해 처음 시작했던 그 미술 그 말하자면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상해는 거기를 토대로 사립미술관이 향후 8개인가? 네. 아 이럴 때 숫자가 나왔을 때 딱 나와야지 전문가 같은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15개인가? 한 8개에서 15개는 한 10개에서 한 10개에서 한 네. 12개 정도. 하여튼 뭐 10개 내외. 뭐 10개 12개 내외로. 뭐 하여튼 네. 10여 개라 10여 개라 10여 개 아니 곧단 들어가죠. 살짝 붙어줘. 뭐 내외해? 아 이게 내외. 아 내외해야지. 내외야지. 하여튼 그딴 식으로 이제 그 미술관법을 많이 그 혜택도 많이 주면서 네. 상해 당국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립형 미술관을 많이 지금 짓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관이 만들어지려면 소장품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화장품이? 소장품. 뭔 소리야? 소장품이요. 소장품이 많아야 되니까 지금 사립 미술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소장품들 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젊은 작가들,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구입을 해주게 되면 네. 뭔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부유한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그 금 보유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신뢰감이 있는 거지. 예? 이 나라는 금이 이만큼 쓰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해도 되고 뭐 화폐를 만들어도 되고 뭐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미술관에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그 작가 작품을 팔 때 네. 그게 되는 거예요. 트러스트가 되는 거야. 어떻게 신용도 그렇죠. 신뢰도가 이런 있는 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 미술 시장이 되는 근거예요. 그래서 상해는 그런 식으로 미술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법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루어지는 미술 거래는 세금이 없는 예, 그런 면세. 면세 좋죠 면세. 네. 예, 그런 것도 지금 그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해가 또 다른 뭐 이렇게 발음이 또 다른 아시아의 중요한 핫플레이스로 광을 오늘 발음 좀 왜 세지? 있으신데요? 이 안 뽑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게 상해인데 근데 네. 거기서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거긴 왜 다녀? 그냥 관광. 인공지능 안 해서 그래 인공지능 주제 몰라. 주제 물러 갔다 오셨다는데요? 네, 상해 엄청난 괜찮죠. 상해 워낙 건물들이. 싸니까 그냥 가면 돼. 놀러 갔다 와. 거기에 중국 최초의 그 외국인이 지은 그 호텔 160년 된 호텔이 있는데 네. 찰리 채플린과 아인슈타인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잤던 그 방이 그대로 있는 그딴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상해 가서는 거기서 꼭 자자. 비싸지도 않아. 12만 원? 뭐 이 정도 하룻밤에. 그거 원래 그래요. 비싼 그래? 거야. 비싼 거야? 거기가 어디냐면 까먹었어. 하여튼 근데 우리가 지금 박 PD가 중국 갔다 온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아니 거기 쓸데없는 M50 얘기하고 그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미술이에요. 아예 필요 없어. 의미 없어. M50이고 M60이고 마음 상했어. M16이고. 가보신 적 있어요?
가봤죠. 애모공. 애모공. 거기 주변에 막 그래피티 많고. 맞아요. 네, 막 그렇죠. 좋으셨어요? 박피디님? 좋았죠. 관광 갔다 온 거야? 그러면 오자마자 저희도 갔다 뭐 왔어요. 워크숍 같은 거 한번 이런 가야죠. 거 한번 네, 가야 되지 한번 않아요? 가야죠. 워크숍이요? MT. MT 같은 거 방송을 상해 거기서 하세요. 상해 정도 방송을 한번. 상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거의 거기서 가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송추계곡에서 해. 네? 송추계곡에서. 송추계곡에서 먼저 하라고 계곡 여름 특집. 거기 와이파이 되나? 장비 다 들고 가서 그러니까. 네, 아 좋습니다. 아, 우리 박 PD님 얘기하셔가지고 또 5분 얘기죠. 요새 이렇게 사립형 미술관이 생기고 있다. 그렇죠. 또 좋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없나요 하나죠? 우리나라에 살인미술관 많죠. 많죠. 겁나 많죠. 그 전국적으로 이때 숫자가 딱 나와야 되는데 100여 개가 100여 개가 있다는 그런 저기 소문이 있어요. 아주 많은 거죠, 뭐? 예, 하여튼 많아요. 그 네. 지방 단위로도 많고 많은데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진짜 살인미술관. 아,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또 기업형 미술관이 있어요. 기업형 미술관. 살인 미술관. 그것도 그렇지. 살인미술관. 그건 그것도 살인미술관이죠. 살인이죠. 기업. 아 근데 지금 애모공 같은 경우에도 살인은 살인인데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애모공은 미술관라기보다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방송공장을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네. 사립이라는 거는 좀 애매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애매해요. 예. 그렇지. 딱 불어요. 그러네요. 정확한 중국 지적이야. 많이 가고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네요. 많이 가고 아니, 있죠. 저- 아니 잘 모르지만 많이 가고 있어. 거기는 임대도 네. 내 집이 아니야. 사는 건데 내 집이 아닌데 이게 뭐 임대 200년. 살 수는 있어. 사는 건데 네. 외국인들은 일단 살 수 없고 일단 예전부터 있던 건물들은 다 나갈 거예요. 네. 짤 없어요. 하여튼 그 맥관시 관시 아우 관시랑 맥관시는 무시 못하는 나라 거지 같은 나라야. 베이징의 그 북경의 798하고 이제 상해의 이런 살인미술관하고 어떤 양수 격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맞는 어려운 말 비유인가? 쓰시는데요 오늘. 맞는 비유인 거지. 하여튼 양쪽으로 이렇게 그 현대미술의 어떤 그 시장과 뭐 이런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죠. 우리나라도 좀 뒤처지나요? 아니면은 아니 우리나라는 세요. 앞서가고 있나요? 우리나라 아직도 서울이 네. 그래도 아시아 미술 현장에서 그래도 세죠. 네. 왜냐하면 센 이유가 정말 살아남기 힘들어. 약간 우리나라 네. 빙상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따면 세계 나가면 1등하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잘하면 세계 어느 세계 나라에 어느 나라에서 가도 운전 잘하는 뭐 것처럼.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미술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런 작가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좀 자부심이 있나요? 뭐가요?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훅 들어갔어. 뭐가 있어? 갑자기 갔더니 뭐요 하시는데 뭐 어디다 써먹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자부심. 그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자부심 쓸 때가 있어. 아니 자부심 없이 어떻게 작품을 하세요? 자부심 있으시잖아요. 아 지금 나도 지금 내가 뭘 하는지 그래요. 모르는데 무슨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런 거 없어요. 네, 어떻게 아니 근데 이런 마음은 이게 진짜 시청률이 진짜 많은 네. 거라면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야. 괜찮아요. 한번 근데 뭐 해보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네. 상관없는데 지금 뭐 라이브 한 명도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왔어. 진짜 아까 막 들어왔는데 지금도 안 들어와. 우리끼리 6회째 시험 방송. 내가 욕해서 그런가 봐. 괜찮아요. 아 씨발 듣지 마. 네, 어쨌든 지금 카도마셰님 의리를 지키면서 여기 들어와 여하튼. 계시고요. 지미무님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고 앞에 계시고요. 오늘 그쵸 여기 여자 사람 만난 리트리버가 하나 있어요. 카노. 아니 저번 주에 그 왔던 그 손님분은 안 오시나? 그러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걸 진짜. 하는지 모르시니까. 안타깝다 그분들 진짜. 아는 분들이라면서 좀 전해주세요. 최뭔데? 한 방에 모든 걸 풀로 다 하는 거는 그렇죠. 여하튼 아니시네요. 왜 내 얘기 그래요. 딴 데로 아니, 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작가로서 자부심은 난 사실 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 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작가들은 좀 자부심이 너무 센 거 같고 너무 세다.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사라지면 작가 못해. 못해 뭐. 네, 원래 작가는 좀 이기적이고 못되고 좀 약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을 그 자존심이 가지고 막 있고. 네. 커져서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이런 생산적인 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네. 가지고 있어야 소양 아닌가. 기본 근데 소양. 자존심에 밥 먹여주나요? 밥은 안 먹여주죠. 자부심도. 밥은 안 먹여주죠. 밥은 안 먹여주는데 나라는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이제 뭐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있긴 하죠. 근데 네. 그 먹고 살려고 완전히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조금 있는 애들 좀 먹여 살리자. 라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알겠죠. 네. 물론 나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어. 그 만드신 분들이 더 많은 생각을 갖고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영어로 유니온 유니온. No. 유니온? 유니온 아니야? 유니온은 그 아니야? 동창회. 아니 유니온 유니온 아니야? 조합 유니온 보통 유니온이라고 왜 그러잖아.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은 유니온이 아니고 뭐라고? 코오퍼레이티브 코오퍼레이티브. 코합이라고 하죠. 코합. 코합.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모이는 오퍼레이트를 거예요? 같이 하자는 얘기죠. 오퍼레이트 같이 하자. 네. 코하자. 그렇죠. 혼자 살기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자는 뜻으로 만든 그렇죠,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조합이 맞나요? 여기서 또 숫자 얘기해야 돼. 서울 지역 혹은 뭐 전국적으로다가 아니 몇 이게 개 그러니까 정도의 등록돼 있는 조합은 거의 미술 쪽 조합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별로 있어요. 없어요. 저쪽 강남에 한 두어 개 있고. 돈 되는 건가? 네. 강남이 하여튼 뭐 없는 근데 걸로. 그거는 뭐냐면 작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출자 개념으로 해서 이제 네. 뭐 각자 전시를 하는. 왜냐면 전시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쵸. 근데 그런 전시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일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예술인들이 중요한 그 멤버가 아니라 네. 그냥 예술인 중에 또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 네. 뭐 이런 공예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생산 그렇죠. 위주의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그 또 그런 협동조합이 있고 네. 그런 스타일인 거죠, 협동조합.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네. 원순이 아씨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지원만 해줘요. 그럼 뭘 더 해줘야 되나요?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로만 지원해. 열심히 해. 말로만 지원을 해줘요. 과자라도 한 봉지 지원이라는 사줘. 거는 뭔가 금전적인 지원이 정신적 있어야 되죠. 지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정신적 지원만 이제 하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받은 혜택은 이런 거예요. 교육을 해줄게. 뭘? 컨설팅을 해줄게. 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니 만드는 거는 되게 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 하여튼 얼마 안 됐어.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협동조합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네. 협동조합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굉장히 쉬워졌고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졌고 네. 그 전에는 많이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일이지만 쉬워진 것만 해도. 쉬워진 것만 해도 근데 그 다음에 만들어놨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이런 방식 자체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협동조합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기업의 하나의 형태예요. 네. 그 형태인데 그렇죠. 농업협동조합 그럼요. 이런 것처럼. 그거는 정확히 얘기해서 그 생산과 소비 그 체제를 네. 각자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주인이 있고 뭐 종업원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주인이고 다 종업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조합원들은. 그렇죠. 내가 출자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본 개념을 통해서 생산 활동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윤이 충분히 나한테로 오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이 그냥 쉽게 만드는 것만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그래서 수 뭐 있는지. 회계사를 붙여준다거나 뭐 홍보 마케팅하는 방법을 하는 거를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하도 망하는 게 많으니까 망하지 말으라고 네.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또 뭐 돈으로 지원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있어요. 뭐 왜냐면 일회성밖에는 안 되는. 예,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업체인데. 네. 뭐 도와준다는 게. 그러면은 나라에서 사업체에다가 돈 꿔주는 그리고 실적이 좀 있어야 꺼주지.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꺼줘? 그러니까 그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그 목적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만 명확하다 그러면
제일 리스크가 적고 네. 그리고 이윤 창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럼 협동조합 뭐 조건이 있겠죠?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조건은 5명이 다섯 의료수합한 명. 사람만 있으면 돼요. 네, 5명. 네. 5명이 모여서 출자하고 네. 그리고 일을 같이 하고 네.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연희동이잖아요. 네. 연희동의 홍남다방에서 지금 매주 일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트라디오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연희동에 이제 조합을 만드셨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만드신 이제 분이세요? 제가 이제 그 여러 분들 특히 이제 저희 그 정치적 뒤주이신 네. 우리 조합의 고문이신 그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이제 곧 이제 인사드릴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저희 게스트로. 예, 그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다가 뭐 어쨌든 살림을 꾸려가고 하여튼 계시는 뭐 그렇죠. 거니까.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갑자기 여기 가서 게스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게스트. 오늘 뭐 각자 게스트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뜬금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혼자 먹고 조합 얘기가 산다라는 나왔어요. 이런 그런 주제니까 사실은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맞긴 해요. 네. 이거 뚝뚝거리는 게 소리가 들릴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 할 거야. 얘기해요. 불안하잖아. 뿅캐님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뭐 내가 걱정할 불안해. 게 내가 아니라. 조금 까칠하거든. 네. 단순 무식 섬세. 우리.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젠틀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작가들이 이제는 이제 서로 자기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 시스템에서 너무 소외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작가는 너네는 노래하고 싶은 거 하니까 참아라. 에이, 다음에 할게. 그리고 뭐 예술인 복지재단 만들어 놓고 우리는 6회째 시험 방송이지만 거기는 3년째 3년째 지금 정책을 실험 중이야. 아 뭐 작가들이 무슨 마루타야. 작가들을 놓고. 그렇지 우르르 갔다가 이렇게 하면 돈 준다니까 또 이렇게 갔다가 아 뭐 그렇게 줄을 세우냐고.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도 복지재단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네. 호텔을 빌려서 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3년째 되는 해. 이제는 3년째 됐으니까 이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네? 3주년 기념으로. 그분께 이제 보고를 예, 예. 야 니네 3년 됐는데 이제 뭐 너 어떻게 했어? 얘기 돈을 좀 갖다 해봐. 썼는데 우리 이러고 멋있게 했습니다. 이런지 그거. 그러려고. 그렇죠. 너무 이게 말하자면은 그거 몇 억 썼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밥도 주고 하루 종일. 예? 뭐 행사도 했대.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랬대. 무슨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복지를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무슨 그렇게 또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질을 하고 그래. 네. 갑자기 또 울컥한데 오늘 안 취했어요? 네. 술 안 마셨어요 오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작가들이 계속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부도 못 믿겠고 대기업은 더더욱 못 믿겠고 해서 우리끼리 어떠한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그리고 작품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연희 작가 자치 협동조합. 그렇죠. 예. 네. 우리 윤 실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나요? 현재 지금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 돼요. 원룸들 다 왔어요. 더 없나요 이제? 근데 아니 뭐 근데, 모르죠.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이제 거는 그건 좀 우리가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좀 있긴 해. 그러니까 지금 더 파일을 커진다고 뭐 파이가 커지면 좋긴 하죠. 근데 네.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과가 지금 없는 건 사실이에요. 성과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지. 1년이 넘었는데 뭐 진행은 했는데 진행이 지금 좀 약간 그렇죠. 정책이 지금 정책이야, 겪고, 정책이야. 겪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제 행정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정책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는데 약간 설득력이 딸릴 수밖에 그럼 없겠죠. 지금 조합원이 300명이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규모가 어떤 편인 거예요? 꽤 큰 거예요. 큰 거죠. 거예요. 큰 거예요. 왜냐면은 이 300명의 조합원이 이제 그 같이 관계된 분들이 뭐 한 5명만 되더라도 그쵸. 1,500명이에요. 그러네요. 게다가 우리는 유료예요.
그렇죠. 그쵸. 네, 돈을 내야지 조합원이 되는 거다 보면 돈을 안 내도 조합원이 되는 조합원은 자격은 안 되는 안 거죠. 돼요. 그러니까 뭐 낸다고 안 빼가요. 그러니까 낸다고 해놓고선 안 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니 저- 그게 아니라 다른 조합은 조합원 이 조합비를 안 내도 되냐고요. 그런 데도 있을걸요? 아니 협동조합은 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출자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비영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제 곧 나중에 이제 우리 조합 내에서 네. 또 다른 조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저희가 이 지역을 자치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네. 지금 겪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유 실장님이 이제 그 침체기라고 하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라도 그 우리가 이제 모여 있는 만큼 또 다른 생산적인 일들을 좀 하자.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시각 미술 하시는 분들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시각 예술인이 한 보니까? 60%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40%가 뭐 예술인 아니요 저기 뭐 음악, 음악. 연극, 네. 뭐 영화, 네. 뭐 기타 뭐 다른 예술 관련 부분들 그리고 예술 후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술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네. 다 저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 추천. 아. 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거의 이제 다단계죠.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물론 이제 뭐 떨어져서 각자 자기 스팟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도 어느 정도는 서로 신뢰도가 쌓여져 있는 그런 조합으로 구성돼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저희 조합이 뭐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정말 철저하게 지금은 서비스만 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조합비는 말 그대로 이제 소모성이고 네. 왜냐하면은 유지비가 사무실 필요하- 유지랑 네. 뭐 기본 유지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합비를 독촉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빼가지도 않고 있고 왜안 빼가요? 어떻게 빼가는 방법을 뭘 빼가? 아니, 어떻게 빼? 뭘 뭐왜안 빼가요? 빼간다는 게 무슨 아니 자동이체?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아 CMS 신청해야 돼요. 그 건당 돈 아 받아. 가져가지도 않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건당 돈 받아 건당. 아. 근데 이게 내가- 천 건 아래에서 건당 꽤 들어. 우리가 우리 회사도 그걸 하려다가 안 그럼 하고. 자동이체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면 아니, 좋죠. 하면 좋죠. 예. 그냥 은행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이제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서를 하면- 받을 때 예. CMS 동의서까지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동의서 다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 저희가 이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좀 답답하죠. 아니 근데 뭐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그래서 뭐 자기 하던 일을 다 기다려야죠. 접고 무슨 협동조합을 해서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무슨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작가니까. 뭐 새우깡 하나 팔겠다고 가게만 노점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협동조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작가들과 아니면 이제 그 예술 관심이 있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면들이라던가 어떤 게 정말 관심 있고 어떤 자기의 본업 외에 어떤 식의 능력이 있는지 뭐 네. 그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그 경제 활동도 할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우리 제일 그 중요한 그런 건 것도 있는 경제활동을 거고.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죠. 근데 각자가. 우리 이 정보를 조합은 계속 공유하고 이 조합은 조금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뭐 조합 막 이러면 뭔가 좀 힘들어서 막 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해요. 안 네. 힘드신가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조합이 원래 원하던 네. 그 목표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맨몸으로 사실 되는 조합은 조합은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뭐 좀 있는 좀 있어요. 애들이 그래도 막- 어느 정도는 아 있어야 그렇게 되는 얘기할 거예요. 수도 있어. 왜냐면 네. 부모한테 지원을 받아서 또 해야 되고 그쵸. 뭐 이렇게 우리는 지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먹고 사는 얘기나 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비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리는 수밖에 것도 없고 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뭐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우리가 지금 지구 흔드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가장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 거예요? 해결이라기보다는 뭐 이루어야 할 아니 그거보단 조합들이 네. 지금 우리도 정책이잖아요. 네. 조합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정책이 를 못 어떻게 버텨서. 견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텨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쩌면 사실 사람들이 좀 약간 여기 사람들이 아마 그냥 아니면 까먹고 있는지 아니면 좀 미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좀 잘 되면 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쩌면 냉정하게 보면 존폐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보통의 조합들이나 모임이라는 게 뭐 큰 일 전쟁이 터지고 부모가 죽어서 끝내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간단한 일로 아마 해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좀 더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롤 모델로 생각하는 어떤 조합 같은 그런 모델이 있어요? 지금 뭐 영국에 몇 개 이제 성공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거기도 이제 지역하고 같이 이제 이어져서 한 건데 이번에 이제 터너상을 받은 팀들이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조합. 그 조합 보긴 조합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체죠. 단체죠. 단체, 조합은 아니고. 단체가 한 마을을 이제 재정비한 그런 게 이제 터너상을 받았는데 업사이클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업사이클링을 그렇죠. 하는 업사이클링. 그런 조합도 꽤 있어요. 뭐 지금 저 어디야 그 나가시마 맞나? 나고시마인가? 일본에 어떤 일본에? 섬도 하나 있잖아요. 그 섬에 이제 뭐지? 안도타다오인가? 안도타다오가 거기다 우리는 건물 비전문적인 것 네. 같아. 건물 짓고 막 뭐 이렇게 뭐 벽화 그리고 이러면서 그 섬이 어. 관광지가 된 거랑 똑같은 네. 거죠. 이 터너 지금 똥큐가 얘기하는 게 터너상도 약간 그런 마을 정비의 그 단체. 어떤 단체가 마을을 정비하면서 그렇죠. 우리도 약간 그런 그런 성격을 갖고 그런 있긴 성격을 해요. 갖고 있고. 그럼 연희동- 연희자가 자치조합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연희동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낙후된 지역을 기반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근데 잘 설명하셔야 돼요. 여기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노태우 전두환 사는 그 연희동인 줄 알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연희동일까? 라고 생각한 데가 있어요. 여기가 주소만 연희동인데? 라는 데가 있어. 굉장히 잘 우리는- 사는 동네 아니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저쪽 여기 양다리 아니라 여기 응달. 그러니까 저쪽으로 네. 넘어가려면 한 네. 15분 걸려. 그렇지. 15분 걸어서. 너무 오래 걸려. 어. 여기는 지금 은평보다 더 가깝지. 그렇죠. 은평구는 다 1분. 아, 일본. 은평구는 은평은 1분, 저쪽 서대문구는 한 연희동은 10분 이상 걸리죠. 언덕도 하여튼 딱 산을 경계죠, 경계. 그래서 네. 우리는 섬이라고 그러죠. 여기 안산 자락 저쪽하고 딱 분리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네, 홍제천까지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홍제천에 붙어 있는 그렇죠, 연희동인 그렇죠. 거죠? 네, 우리는 맨날 내부순환도로를 바라보고 있죠. 아마 구상은 많으실 것 같아요. 계획도 많으시고. 일단 저희 마스터 플랜은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윤 시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이 정체기를 얼마만큼 잘 슬기롭게 버텨내냐 부분들인데 그 슬기롭게 버텨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스터 플랜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네.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진행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미리 사업화 시킬 것들은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 그 뭐 내부 결정 회의가 있어요. 결정 기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안을 좀 올려가지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유입을 결국엔 그렇죠. 네. 인력이든 돈이든 유입을 자꾸 시켜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딱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끌어모아서 네. 여기 자꾸 살게 하고 여기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해서 터전을 잡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반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쉬워지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 실적으로 스팟을 만들어진 게 그래도 꽤 있어요. 꽤 있지. 아니, 이쪽 연희동 네. 그 골목 음. 그 저쪽 큰 골목들 아니, 큰 길 이면 있는 데 도로지. 말고 이쪽 도로 뒷길. 여기 예. 그런 골목골목마다 뭐 일단 살롱 아터테인도 그렇죠. 아터테인도 골목에서 있고. 이제 제일 네. 먼저 생겼다고 그렇죠. 예. 하죠. 그리고 네.
그 옆에 이제 살롱 피아룩스라고 또 피아룩스. 전시공간이 네. 생겼고 그 또 옆에 이쪽에 경성참기름? 경성참기름과 그 옆에 맞아요. 참기름집 이제 뭐 있지? 유러피안 빈티지라고 빈티지. 로트르케라고 해가지고 와인바가 지금 와인바 어우, 하나 진짜 있어요. 오다 봤어요. 우리 싸. 와인바 되게 싸요? 싸요. 와인이 맛있어 2만 원? 2만 원대. 어. 거기는 파는 게 2만 원대. 아니라 프랑스에서 갖고 온 거예요. 뭐 프랑스 거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 우리 스페인컵 2만 원, 2만 원 팔는 게 있어. 하지만 와인만도 팔아요? 와인만도 팔아, 와인만도 팔아요. 얼마나 팔아요? 어저께 가려다가 안 갔어. 왜 안 가셨어요? 바빠기 시작했죠. 몰라. 몰라요. 그저께. 기억이 안 그저께. 나시죠? 아니 그래서 나는 그냥 하지 마 그랬어.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이름이? 뭐였지? 로트르케인가 하여튼 로트- 프랑스 말로 주점이란 뜻인데 이런. 동네 주점 뭐 이런 거. 로트르케. 하여튼 뭐 아니 그거 좀 있고. 어려워. 그 신문. 홍남다방 뭐 이거 얼마나 쉬워. 아 그리고 진짜. 옥남다방도 아, 그치, 있고 여기는 홍남다방도.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하나 그렇죠, 게스트하우스 생겼고. 네. 생겼죠. 뭐그 아, 그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경성참기름. 경성참기름에서 그 산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야 돼요, 계단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식으로 이제 스팟들이 생기면서 네. 저희 조합원들이 하나씩 이제 점유해 가고 있는 중이고. 음. 근데 어차피 지역을 점유해서 지역 활성화를 고민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그쵸.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역민들을 하고 이제 잘 함께 하느냐. 흡수에 그쵸. 들어가느냐. 근데 대민 사업이 잘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뭐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어떤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거를 가져서 여기를 뭐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도 이거랑 비슷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거기가 성미산 마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미산 마을 앞에 사는데 성미산이 이제 거기에 11년째 지금 있거든요. 똑같은 작업실에 11년째 있는데 거기도 11년 전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냥 길에 그냥 뭐 평소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 조금만 나가면 뭐 합정동이든 네. 홍대든 난리가 나 있는 동네긴 하지만 네. 거기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물론 동네 상권이 좋아진 것도 있어요. 연남동이 좋아지면서 뭐 그렇죠. 그게 망원동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망원동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네, 있거든요. 네. 건물주들이 신나고 지금 막 방방 뛰고 있대. 그게 일로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중간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도 뭐 이상한 인테리어를 꽤 많이 돈 들여갖고 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어느 효과, 뭐 양쪽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그 11년 그 사이에 변하긴 변한 네, 거죠. 마을, 아니, 물론 마을이. 변해야죠. 마을 안에 이제 생업들도 좀 많이, 네. 생업들도 있고, 마을들이 무슨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같은 카페들도 있고 막 하고 생기는 거 보면 그게 아마 자치조합의 그 영향이겠죠.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동네 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맨날 그렇죠. 반상회 같은 걸 막 하니까 여기도 비슷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연희동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면 없었지. 궁금한 게 그런 살롱이나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러면 어쨌든 살고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좀 보이나요? 아 관심이 많죠. 맨날 네. 와서 뭐 여기 뭐 하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계속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여기 지역 네. 현재 살고 있는 네. 분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 뭐 집값이 막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문제잖아요. 작가들 어떤 마을 우리가 뭐 다 뭐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은 무슨 그런 예술적으로 조금 이렇게 동네가 좀 떴다 그러면은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그런 거기 관광이 거죠. 딱 되고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결국 예술가들이 쫓겨나고. 근데 그래서 그거는 운영하고. 그건 사회 현상이니까 또 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아까 네. 이제 윤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빨리 빨리 들어오라. 빨리 지금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홍보하고 있는 거지. 공부하고 있는 그래 거야. 들어와서 빨리 이걸 사서 돈 있어야 사죠. 근데 사는 거 어떻게 사? 그러니까. 아 그럼 몇 명이 사 이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아, 그럼 배신한단 말이야. 끝까지 배신은 마음이 안 배신. 가는 거야? 아, 당연하지. 하여튼 어찌됐든 동업은 힘든 거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있긴 그- 있죠. 그렇게 언제 사는 싸울지 사람이.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정말 더 좋은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건물주 자체도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법적으로 막 이렇게 올리지 않은 뭐 그런 걸 하고자 뭐 하는 게 우리 조합이. 근데 있는 거죠. 이 곳도 만약에 우리 플랜대로 잘 되면 결국에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막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만 막을 수 주인이니까 있지. 쫓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주인이 되면 이 전체를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아 그건 그렇지만 되면 문제가 그럼, 없죠. 네, 그럼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 막을 수 있죠.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네. 사실은 그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원래. 아, 그럼요. 네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사회 공동-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은 젠틀화예요. 네. 네. 젠틀화? 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이 그 정말 건물 뭐 주택 이런 예, 걸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건물이라고 딱 그 현물 그 물리적인 것뿐만 네. 아니라 네.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정말 젠틀이란 말 그대로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회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손해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그쵸. 거예요. 네.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네.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 뭐 그러니까 어떤 일에 건물 있어서나.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젠트리피케이션이 겁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임대한 사람들한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 현상이에요. 반대로. 그럴까?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겠지. 얘기가. 아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들이 들어가서 아니면은 그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한 지역을 자기 스팟을 딱 막 만들었어.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레스토랑이 됐든 아니면 스튜디오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뭐 집값이 올라가고 막 이랬어. 네.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 이제 그 외국 사례에서 보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뭐 여러 가지 5년이에요, 5년. 5년인데 외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골목이 뭐 내가 100만 원이 내가 들어왔을 때 이 땅값이 100원이었어. 네. 근데 들어오고 나서 한 5년이 끝났어요. 거긴 뭐 5년씩 안 하고 10년씩 하시면 5년이 끝났는데 땅값이 200원이 됐죠. 2배 올랐잖아요. 그럼 2배 오른 가격에 나를 내쫓으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땅값을 올린데 나도 기여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 기여에 대한 권리금 말고 따로 주인이 건물주가 돈을 줘야 돼요. 뭐 그런 법도 합리적인데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그런 법도 있고요. 뭐 미국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10년이에요. 상가 임대차법이 10년이고 걔네들은 보증금 제도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똑같아요. 깔세라 그러죠. 깔세. 그쵸.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들어가거나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유지할 수 있는 게 10년 정도라고 하죠. 제주도에서 집을 사고 살 때 그렇게 한다 그러네. 거기는 아, 뭐 전세 뭐 그럼 아, 그냥 뭐 그게 아니고 연으로 내서 예, 그냥 사는 지방은 거. 다 그래요. 지방 웬만한 지방은 다 깔세라고 해갖고 6개월치만 받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문화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전세, 보증금 문화 자꾸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전세는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없는 없으니까. 뭐 그런 아름다운 제도긴 하죠. 하여튼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없고 네. 뭐 이런 현상은 좋긴 하지만 이제 공동체 사회라는 게 같이 살면 좋은데 같이 못 사니까 뭐 그런 거지. 그거 이제 홍대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난 이유도 뭐 좋은 거긴 하지만 뭐 물론 뭐 오래 전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홍대가 이제 놀이터가 된 이유가 네. 뭐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대가 놀이터가 된 이유가 네. 뭐 그거 있죠. 뭐지? 프리마켓. 프리마켓도 있었고 버스킹. 네. 애들 음악 공연. 네. 옛날 이제 뭐 저기 뭐야 발전소 있을 때, 거시기 뭐 그럴 때 엄청 오래된 얘기. 그때 이제 동네 문화 이거였고 뭐 클럽데이. 그리고 이제 작가들이나 미술 작가들이나 뭐 문화 전반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조그만 가게를 차리던 게 네. 독특하고 예쁘고 나름의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애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제일 큰 뭐 효과 겸 뭐 불안함을 갖고 온 건 홍대이긴 한데 네. 결국엔 이것도 먹고 살려고 자꾸 거기서 맞아요. 들어오는 거네. 젠틀이 그 젠틀 아닌데요? 아니래. 아니래요? 아니래요. 몰라요.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봤는데. 네. 어디 그냥 보실래요? 사과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네이버 보니까 신사계급 맞대. 맞다는데? 맞아. 이 양반 누구야?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 아니 다 언어적인 거는 이게 맞대잖아. 이 양반 누구야 이 양반?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거기서 나왔다니까 신사화 이렇게. 신사화에서 신사 강남구 신사.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내가 갑자기. 씨. 전국적으로다가 내가. 아니래요? 그럼 너무 재밌어. 아 우리는 은평구 신사동이도 가까워. 네. 하여튼 여 옆에 신사 그렇죠. 있어. 네. 하여튼 어찌됐든 갑자기 데미지가 와가지고 우리 하던 말 까먹었어. 먹고 사는 살기 문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걸 갖고 있어야 쫓겨나지 않는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작가들의 어떤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와야 되는 거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을 구심점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차세대 더 젊은 작가들, 지금은 뭐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만 네. 그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는 작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먼저 선배 작가들이 조금의 어떤 여유가 있거나 이런 지역 자치 지역을 만드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먼저 잘 만들고 중심을 잡아놓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작가들이 활동해 나가고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쵸. 뭐 녹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생산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입만 입에 넣을 것만 자꾸만 욕심을 내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선배 네. 작가라는 어쨌든 기반이 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분들이 진짜 자기가 더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거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근데 그건 따라가는 이제 후배들이 그거는 좀 일부러라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니면 뭐 혼자 됐든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가 됐든 네. 자기가 이제 조그만 건물에도 하나 만들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개보수를 통해서 공간 하나 더 만들면 그 공간을 정말 젊은 작가들한테 네. 그 합당하게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조합원이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합 정신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 인베를 하고 근데 있는 그 건물을 사는 게 작가도 쉽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네. 그 방법을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고 모인 게 이제 저희 조합 이제 1차 서비스예요. 네. 아 그렇게 되면 좋죠. 네, 좋은데 작가들은 사실 젊은 작가들 먹고 살기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우리 조합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단체 활동에서 뭐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 네. 이게 하나의 큰 법인이 있기 때문에 외부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 볼륨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의 사업 제안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나요? 오죠. 네. 네, 혼자서는 안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로 홍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이 아이템이 저희한테 와서 네.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처음 MOU로 우리가 맺은 데는 그 문화예술인 법률지원센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최초로 MOU를 맺은 곳인데, 거기는 말 그대로 우리 조합원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예술 관련법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소송이 들어갔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뭐 선임비나 뭐 이런 것들은 들겠지만 네네. 상담은 우리가 이제 받을 수 나도 있는 소송 거예요. 하고 싶다. 무슨 소송하고 싶으세요? 그 소송하면 좀 약간 유명해지는 거 같잖아. 그런 이유로. 저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요. 근데 사실은 상담하는데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부담되죠. 예. 그거를 모르면서도 굉장히 한번 상담 받기도 선뜻 그럼요. 나설 수 그럼 있는 그래도 일이거든요. 갈 때 음료수 좀 사가지고 가요. 공짜로. 아니 그 해당 그 단체, 그러니까 뭐 단체라기보다는 그 조직의 네. 대표 변호사를 여기 앉힐 수 있어요. 그쵸.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 거기 나가서 필요로 한 것들은 그럼 여기 게스트로도 법률 한번 상담, 나오실 수 법률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5번에 한 번은 법률 법률 쪽으로 상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송할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때 되면 우리가 아프리카 TV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 와가지고 상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당장서 번호표 하나씩 드리고. 저기서 방청객들이 이렇게 막 질문하고 막 네.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 추진해 보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정신보다는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생각을 그렇죠. 굳게 갖고 네. 있어야 이게 잘 유지가 되는 사회주의. 거고. 사회주의야. 아, 그쵸. 뭐,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진짜. 마르크스. 뭐 사회주의 막스 한때 이제 제가 아, 좀 심취해서. 심취하고 칼막. 아, 예, 예. 칼도 다 갖고 다녔어 내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아, 그 뭐 얘기를 먹고 지금 사니?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리해. 음. 그 일단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저는 이제 저 미술 쪽에 늘 그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도 이제 그딴식밖에 예를 못 드는데 지금 화실들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화실. 예를 옛날에는 선배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 가기보다는 뭐 대학원도 갔겠지만 자기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후배들을 가르쳐서 또 다시 또 입시를 치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이제 그림 배우면서 아 나 저 선배 정말 그림 마음에 들어. 그럼 거기 가서 미술하고 같이. 그렇죠 미술하고 조그만 개인 레슨 그렇죠 조그만 화실들이에요. 하는. 개인 레슨하는. 그럼 그러면 지금의 그 작업실하고는 다른 작업실이죠, 작업실이죠. 작업실에서 작업실인데? 작업실에서 그런 그 그림도 후배 양성을 가르치고 한다는 자기 거죠. 작업도 하고 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용돈은 나와요. 불법.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즉 과외 아니에요 그거? 불법 과외. 과외. 불법 과외. 과외 현금 장사. 그러죠. 세금 안 내는 거야. 아니 미술 교습소를 해도 되는데 그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세금 낼까봐 그래. 하여튼 여하튼. 어찌됐든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네, 그렇게 그건 현금으로 받으면 그거 어떻게 소득 신고 이런 걸 하는 아니 안 해. 네. 없어. 그리고 물감 사야 돼, 물감 사야 그만큼도 돼. 못 가. 그만 갈 수가 없어. 하여튼 그거는 우리 법률살등 할 때 그렇지. 하고 그상 아니 그게 어느 정도 돈이 돼야 그거 신고하지. 아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 아니, 못 벌어. 쓰는 돈이 더 많은데 뭘 그지하다 그지. 아 그래도 그렇게 좀 한 두세 명 갑자기 왜 지금 여기 질문을 원래 돈 얘기할 때 제일 재밌다고. 지금. 그래서 정리 좀 해봐. 그래서 정리 좀 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화실 운동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왜 그랬냐면 대형화 됐다고 미술학원이. 그쵸. 대형? 대형. 아까 대형. 네, 그건 다음에. 그래서 대형화되면서 그리고 이게 완전히 비즈니스화되고 네. 이제 그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실에 조금 퍼져져 있던 그 아이들이 다 글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그리고 이 학원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학교하고의 어떤 그렇죠. 유착들.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처음에는 뭐 문제까지 다 뽑아냈다니까 걔네들이 아, 학원 애들이. 탐사했어야 되네. 네. 근데 실기시험에. 실기시험에 나오는 뭐 이런 거, 뭐 적어도 뭐 소묘에 무슨 석고상이 뭐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 뽑아낸 학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학원도 있고, 그러면서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딴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자 또 수치. 숫자 나옵니다. 한 4천억 찍었어. 겁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 그런 화실 운동 그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정말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배우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원하는- 가든 아니면 자기 작품 활동을 하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땐 이 지역에서 그런 화실 운동이 구체적으로 하나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푸는 게 그림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아트러버들을 양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트러버. 아트러버. 네. 유치하죠. 네, 아니, 유치.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트러버. 네. 아트러버. 아트러버. 무슨 고무 같죠, 고무. 러버. 고무. 하여튼 찰싹찰싹 붙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딴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는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 이게 모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투자를 뛴다든지. 아 실질 그렇죠.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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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합이 작품 활동하면서 회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활동하고 없고. 계시잖아요. 아니 현실. 아 현실. 아 갑자기 현실. 지금 몇 시 얼마나 남았어? 11분. 현실 얘기하기 충분하지. 11분. 근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 다들 집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후원받아서 하는 건가? 지금 이
이 조합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뭐 집이나 건물이나 이거를 약간 뭐 점유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현실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 작가들이나 어떤 뭐 젊은 작가냐 늙은 작가도 마찬가지야. 네.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젊은 작가도 돈 있으면 있죠. 왜냐면 그럼. 아니 대체적으로 예술을 한다 그러면 집에 돈이 있어야 예술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클래식 쪽이나 좀 그런 그 편이고. 예전에는 뭐 어려운 환경에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그거 몇 있어, 있었지만 몇 있어. 개천에서 요새는 요즘 개천에서 용이 없어. 개천에서 미꾸라지지.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미술하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니야라는 생각 요즘은- 하거든요 사실. 요즘은 개천에서는 힘들고 힘들어요. 금수저 뭐 금수저 여기 안 나와. 여기 뭐 저기 홍남당 여기 밑에도 잘 안 나와. 용 안 나와. 근데 뭐 나도 뭐 정확하게 뭐 주류기가 아니라서 막 이렇게 뭐 그 많은 그 예를 들을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이제 괜찮은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뭐 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뭐 젊은 나이에 개인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림도 팔아먹고 하는데 얘네들 결국엔 계속 고민하는 건 술 먹으면서 고민하는 건 글쎄 뭐 다른 뭐 전시하던 작가들이랑 얘기해서 하면 뭐 작업 얘기를 하고 뭐 어쩔 수 있어. 그건 뭐 어린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원래 많이 하니까 네. 10대 20대 때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다 얘기한대잖아요. 뭐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결국 먹고 사는 얘기밖에 네, 안 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는 제가 그나마 요즘에 좀 월급을 좀 받고 있으니까 네. 그 아는 동생이랑 막 얘기하다가 얘가 이제 전시를 해야 되는데 물감값이 없어갖고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아, 진짜로 물감값이 진짜 없어요. 비싸요? 근데 사실은 비싸요? 비싸죠. 유화 같은 건 비싸요. 기본적으로 유화는 한 요만한 거 하나에 진짜 비싼 거 쓰는 사람들은 한 돈 10만 원짜리 있어요. 그럼 뭐 얼마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찍자면 유화를 수채화처럼 이렇게 물에 섞어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아니, 유화는 막 붙이죠. 칼로 네, 치면 네, 네. 한 이만큼 날아가. 날아가. 하면 그런 거죠. 3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진짜 만 원. 날아간다니까. 이거 진짜. 홀리겠다. 한번 그러니까 이 함부로 그림 그리겠어요? 50mm짜리 이거 하나 사면 진짜 싼 거는 한 3, 4만 원 이렇게 가요. 유화 안 되겠네. 그 유화가 재료값이 너무 많이 큰 그림 있잖아. 그럼 이렇게 애들이 떡치 칼로 쳐놨잖아. 네. 이거 다 돈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아. 캔버스 값에 그렇죠. 이거 하면은 사실 뭐 걔네들이 뭐 호당 어떤 애들은 막 이래. 난 진짜 깜짝 놀랐어. 24살짜리 애들이 대학을 이제 졸업했는데 네. 뭐 누군가 사줬대. 친구는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 샀어. 뭐 회사에서든 뭘 뭐 샀어. 그림을? 그림을 샀어. 작품을? 근데 막 100호짜리를 막 500만 원 팔고 600만 원 팔았다고 얘기해요. 많이 받은 비싼 거예요? 깜짝 놀라지. 비싸서? 그렇지. 저는 잘 몰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받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근데 24살 이제 막 졸업한 친구들이 그걸 그렇게 누가 받았다고. 사? 까놓고 얘기해서 천재가 아닌 이상 잘 안 쓰는. 천재라고 했잖아, 안 사요. 나도 사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보통 이 삼촌이 경력이 사지, 있어야 돼. 뭐가 아빠가 사준 받쳐줘. 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 그건 이제 일부일 뿐이고 뭐 그렇게 걔가 만약에 그 가격으로 살면 걔 평생 안 팔려요 어차피.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네. 근데 걔는 그림 팔아서 먹고 살긴 하지만 그거 못 되니까 물건가 없다 그래서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네네. 뭐 몇백만 원을 빌려줬어요. 얘네 갖다 쓰라고. 빌려줬어요. 크시다. 네. 원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좋아하는 후원을 정말 후원을 하고 싶은 나도 거죠.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일단 돈이 있으니까. 빌려줬어요. 빌려줬고 걔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전시할 때 빌려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빌려줬으면 빌려줘요. 근데 먹고 살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갚긴 갚나요? 시간이 좀 지나 갚죠. 안 갚으면 뭐가 따야지. 근데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글쎄 이제 미술을 하던 사람들이나 이제 영화든 뭐든 다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전공을 하고 나서 계속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이 넘을 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고 네. 장사를 하고 뭐 이러고 네. 살았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여기 돌아가는 판때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돈이 좀 있어야 하더라고. 그냥 애들이 고민하는 건 난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전시고 뭐건 그냥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나도 돈 벌까 뭐 이런 애들은 진짜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야. 근데 애들이 좀 게으른 것도 사실이야.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좀 게을러. 한량들 진짜 많아. 사실 그래. 아니 뭐라고 사실 그래 하면 말게 이렇게 이게 찾아보면 이분은 이러고 있어. 어쨌든 사회생활 계속 하시다가 지금 예술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 되게 많이 봐. 보여. 근데 미술 쪽으로 따지면 그나마 좀 오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그건 좀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확률이 어떡해요? 확률이 많아요. 안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잘 팔리든가. 잘 팔리든가. 아니면 선생을 하든가. 그러니까 투잡 뛰는 거예요 결국에는. 투잡은 기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작품하면서. 아르바이트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뭐 어디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해야죠. 큐레이터들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대리를 큐레이터나 기획자들 어디 가서 하면 월급 엄청 많이 받는 거 같지만 사실은 뭐 그 맞아요. 사람들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석사 박사 이렇게 했는데 월급 200만 원, 250만 원 받는데 그거 박사 논문 쓸 때 그 돈 뽑아내면 10년 일해야 돼 걔네들.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학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생산 논리가 안 맞아요. 경제학적으로 네, 따지면 네. 투자 비용 수익이 너무 되게, 작아.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의미 없는 직업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부심 있고 자존심 있고 그런 걸로 그러면 그걸로 작품을 먹고 하는 사는 거죠. 거예요. 그걸로 사는 먹고 거야. 근데 돈은 안 준다 그랬어. 그걸로 그런 게 뻗는 돈을 거예요.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까이기 싫잖아. 그러니까 까이기 싫으니까 자부심 하나 갖다 살아야 이게 된다 사실이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말년에 조용남 10만 원 받고 조용남 대자보고 이런. 그러게. 아이 그거는 좀 그건 좀 다른 문제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그럴 수도 아니 있는 이것도 거죠. 단면적인 거고요. 네. 한쪽은 또 다른 게 있죠. 음. 이 조합도 그런 사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합을 유지를 하려면 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땡겨 와서 같이 같이 살자라고 하는 살자. 거죠. 예기치 예, 가문을 섭외. 그러니까 한쪽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진짜 네. 꾸질꾸질한 애들끼리 모여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뭐가 하나 들어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모여지지도 않아요. 모이지도 않고. 근데 보통 그것들이 기업이나 네. 나라가 해줬다는 거죠. 근데 나라는 잘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이 해주면 기업은 결국엔 이익만 보고 그쵸. 나중에 팽칠 거고. 네. 그러니까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단 우리끼리 하자는 거죠. 뭐. 차비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하면 이제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런 소명 의식이라 그럴까 이런 걸 정말 가지고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함께하는 것도 만약에 기업에서 그럼요. 후원을 한다 그래도 정말로 그 예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거를 유지시킨다는 어떤 그런 아주 굳은 생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윤 딱 뽑아 먹고 그냥. 근데 할수 좋은 있는 대물림이 거니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나라가 이제 안 해주니까 문화예술을 잘 키워주려고 안 하니까 좀 잘된 작가들이 네. 선배들이 이제 좀 약간 이게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공간이나 네. 아니면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하죠. 그런 여기도 사람들이 비슷한 진짜 많아 이렇게 비슷한 있으면 마음으로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합도 우리도 좀 있는 사람들이 네. 너네 여기도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좋은 동네를 만들면 니네 땅값 올라갔잖아. 그때까지는 좀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투자를 해라. 젊은 작가들한테 싸게 네. 저렴하게 작업실을 빌려주고 저렴하게 해주고 잘 해주고 웬만하면 내쫓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 근데 근데 또 이 그런 작가도 거에- 잘 될 수 있고 너도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런 거에 그런 동의하는 거죠. 분들이 또 조합이 그럼요. 되는 그래서 거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예술 후원 쪽에 후원에 관련돼서 이제 조합 자격을 얻어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작가들이랑 같이 그 문화에 젖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곳곳에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모을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의 자치 지역을 만들고자 있으니 그리고 작가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도 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음. 다양한 작가들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다시는 아마 이 조합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오늘- 확실히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가야 돼. 그래. 어? 아니 얘기는 안할 그래서 거거든. 뭐 보시는 분들은 조합원이 되면은 어쨌든 혼자 살기 힘드니까 함께 그럼요. 모아서 이제 살자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경제가 더 위축될 네. 거라는 그런 전망도 해요. 그래서 아이씨, 큰일 났어. 전혀 돈을 안 쓸 것이다. 지금에 비하면. 근데 이거를 그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탈출구는 개인이 아니고 뭉쳐야 산다. 커뮤니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정말 작은 단위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작은 단위의 출자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먹거리를 네. 공동으로 갖다가 싸게 우리끼리 막 먹자라든지 그래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생산자도 사실은 싸게 팔지만
소비자가 확보돼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즈니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비율이거든. 그렇죠. 예. 하여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는 손을 잡고 그럼요. 농사를 물감도 사는 물감도 물감 근데 너무 비싸다. 10만 원짜리 아니고 우리가 되게 비싸. 만 원짜리 만들어 가서 갖고 와서 생산자가 만 원에 팔아도 진짜 크면 좋겠다. 네, 만 원에 팔아도 나는 충분히 내가 이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만 원에 팔 수 네, 있는 거죠. 네. 아니 유통 구조가 10만 원을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재료가 뭘 10만 원이 되겠어 이게. 근데 물감 값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몰랐구나. 저 갑자기 굉장히 비싸요. 그거 생각났어요. 방금 그 요새 한참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드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왜 윤여정 아줌마가 맞아. 예술가들 작품 막 사주잖아요. 맞아. 근데 뭐 그게 이제 주변에 뭐 조카들이나 뭐 고현정 씨가 사지 말라 얘기하기에는 그러지. 막 그거 뭐 어디 나오면 뭐 얼마짜리인데 그 덤탱이 써서 사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뭔가 이제 물론 윤여정 아줌마도 젊은 작가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거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주는 사람을 호구로 생각하고 성동일 아저씨 같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않아요. 작가들? 그렇지 않아. 나쁜 사람이죠. 뭐가? 디어 마이 프렌드 보세요? 몰라요. 있어, 있어. 야, 뭐. 안 봤어 안 봤어. 나쁜 사람들인가? 나쁜 사람들은 또 아니야. 아니야? 따지면 왜냐면 그러니까 뭐 윤여정은 돈 주고 작업을 산 거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와인을 대접했을 뿐이고. 완전 듣고 윤정형은 등쳐먹으려고. 근데 그건 인간적인 것까지 자꾸 들이대니까 물론 그거 안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아파하고 빌빌거리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거짓말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가지고 대신 대신 윤여정이 그러잖아. 기분 나빠서. 야 이거 화채 그릇 하면 짱이야.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도자기. 왜 기분 나빠? 팔았잖아. 뭐 기분 그치, 나빠? 내 건데. 그렇게 그렇게 따져버리면 상관없죠. 아니, 이쪽에 그렇게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그 누군가 그렇긴 한데. 컬렉터가 될 수 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든 뭐 물론 거기서는 그 윤여정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네. 뛰어넘으려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뭐 미술이 약간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요. 원래 하이소사이어티잖아요. 이놈의 집구덕이. 이놈의 집구. 이놈의 집구덕이 집불도 없는데 다 하이소사이어티잖아. 거지 같은데. 하여튼 그렇지. 뭐.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게 있잖아. 물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거지 같지만 이걸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동질감을 이렇게 갖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정확히 따지면. 그러네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제가 요새 그 그림을 한번 사보세요. 그림을 한번 사보면 네. 아 내가 좀 있어 보이나 라는 생각이 아니 들고. 정말 그게 아니라 저기 그 젊은 뭐 직장인들도 사실 자기가 그림의 감상에 취미가 있고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딱 정해놓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 나 1년에 딱 100만 원을 가지고 나는 그림을 사겠다. 내가 조금 먹는 거 좀 줄이고 해서 괜찮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아트러브 아까 말씀드린 그럼요. 그 아트러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 다 그러면- 그런 편이죠. 네.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그림은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볼 수 있고 그래. 정말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따지게 되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접근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작가들 먹고 사는 것들도 활발해지가 그렇죠. 아니지만 좀 기틀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 접근이 시장은. 좀 잘못됐어. 그냥 다 돈으로 자꾸 이렇게 돌려서 그래. 그러니까 뭐 사면 돈이 된다 어쩐다 했는데 네, 예전에 그 한젠마가 그런 거였지. 그림 보는 방법인가? 네, 뭐 네.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돈이 그런 아니라 역할을 돈이 해요. 아니라 뭐 저요. 돈이 아니라 이 즐거움에 대해서 그쵸. 좀 얘기를 하면 구입이 좀 더 쉬워지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간 피우는 사람이 1년 동안 안 피면 거의 한 200만 원 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4,500원씩이니까 한 달에 8만 원이잖아. 한 8만 원 가까이 들잖아. 네. 8만 원 8만 원이 아니구나. 하긴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120만 원이 되는 10, 거니까. 12, 13, 4만 원 되니까 대충 따지면 한 150만 원 되잖아요. 뭐 친구들 좀 사주고 이러면 한 200만 원 돼. 라이터 맨날 사. 라이터도 사고 막 이러면 돼. 그럼 그럼 맨날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거 되면 이 그림을 조그만 거 하나 뭐 젊은 친구들 거 100만 원이면 그거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싸요?
싼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림이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내 아니 취향이니까. 그렇지 내가 좋아서 사면 딱 근데 그거를 내 집에 가서 딱 그걸 보고 있을 때 그 기분이 어쩌면 담배 1년 끊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난 이 방법을 좀 먼저 가르치는 게 이 어렸을 때 교육이 더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야 또 문화예술이 샀어요. 문화예술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오픈해서 사오셨다고요? 영화를 꼭 액션 영화만 보고서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영화도 보면서 이 테이스트가 늘어나고 취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건 교육이 우리가 좀 문화 교육이 좀 딸렸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아, 이제 문화 교육 어렸을 때부터 시켜주는 문화 교육의 이야기까지 중요해요. 함께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아직도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그렇죠, 거고. 그렇죠. 자, 저희 끝날 때가 됐나봐요. 왜냐면 저희 오늘 카누가 홍남다방에 함께하고 있는데 저 아이가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똥 마려. 이렇게 하도 덩치가 큰 카누가 카메라를 치고 강아지라서 다니고. 카메라를 치고 다녀서 잠깐 저기다가 그랬죠요. 근데 카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접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들어오세요. 네, 누가 오셨나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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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마칠게요.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안내 말씀 드리자면 오늘 신부님께서 동대문에서 직접 그 얘기를 맨 처음에 했었어야죠. 지금도 중요해요. 닭 한 마리를 칼국수.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직접 배달해 주셨습니다. 오호. 주변에 계신 분들 오세요. 이 홍남다방 주변에 계신 분들 닭 한 오세요. 마리 함께 먹어요. 닭 한 10분 마리 안에 와서 먹어요. 10분 안에. 대신 10분 안에 오셔야 빨리 달려올 수 있으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 홍창진 신부님의 책과 모르죠. 함께 네. 와보도록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제주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제주도 가세요 다음 주에? 네. 못 토요일 오세요? 날요, 토요일 날. 토요일에? 일요일에 볼 수 있는 거죠. 글쎄요. 노력해 주세요. 오겠죠. 네. 또 이윤 실장님 없는 또 아트 라디오는 힘드니까요. 홍신부님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겠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